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범죄와의 전쟁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4월 전북 전주에서 4일 간격으로 두 여성이 살해당한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일명 전주 연쇄살인 사건. 사실 이 연쇄살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공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연쇄.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공포심을 유발하는데 문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연쇄살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이견이 있습니다. 보통 FBI에서 이제 연쇄살인 정의를 할 때는 3건 정도의 이제 살인 사건을 이제 일정한 심리적 냉각기를 가지고 이제 저지르는 경우에 연쇄살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일단은 4일 간격이긴 하나 이제 심리적 냉각기인지 아닌지 하나의 냉각기로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쇄살인의 전형적인 용어에는 적합한 사건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살인 사건을 저질러 놓고 또한 여자를 인명피해를 냈다는 점에서 아주 엽기적인 사건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은 실종이었습니다. 지난 4월 전주에서 혼자 자취를 하던 30대 여성 A씨는 원룸에 불을 환하게 켜둔 채 깜짝같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녀는 평소 2, 3일에 한 번씩 친오빠와 또 사촌 언니에게 연락을 주고받던 터라서 가족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집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4월 14일 밤 10시 35분경에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5분 뒤인 밤 10시 40분 이 집 근처 슈퍼 앞에 서 있던 검은색 차량에 탑승하는 것까지 이 CCTV 영상에 잡혔는데요. 이렇게 수상한 정황을 바탕으로 이 A씨의 주변 인물을 탐문한 결과 CCTV 영상 속에 검은색 차량 주인을 찾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확인 결과 A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도 동일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피해자와 한 동네에 살면서 아주 가깝게 지내던 후배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진이었네요. 워낙에 끔찍한 사건이다 보니까 네. 이제 경찰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최신종이라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 최신종은 전주 사람으로 31살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퀵 서비스 업체를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최신종의 아내의 이제 선배 언니였기 때문에 최신종도 이 피해자를 누나 이렇게 부르며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게다가 이 사건을 꼼꼼히 살펴보던 형사에게 아주 싸한 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49,000원이 든 적금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적금이 베테랑 형사의 촉을 건드린 건데요. 왜요? 매일 1,000원씩 붙는 그룹 적금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네, 피해자도 사촌 언니와 이 그룹 적금을 들었던 건데요. 그 금액은 49,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49,000원밖에 안 되는 이 돈을 하필 피해자가 실종된 그날 누가 빼갔을까 하는 그 부분에서 형사의 어떤 촉을 건드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많은 의심을 갖고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 49,000원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액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계좌이체가 됐습니다. 모바일 뱅킹으로.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의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49,000원만 계좌이체를 한 게 아니라 48만 원, 또 다른 이제 계좌에 있던 48만 원도 송금을 한 흔적이 나왔고요. 아하. 피해자가 평소에 차고 다니던 손목에 있는 팔찌도 증발했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송금한 그 계좌의 임자가 최신종의 계좌였던 거고요. 최 씨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입건이 됐을 때는 그 50만 원쯤 되는 그 돈을 도대체 왜 받게 됐느냐 예.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최신종의 주장은 내연 관계다. 그러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처음에 했답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쪼달려가지고 그랬더니 피해자가 알아서 자기가 돈을 송금을 해주고 돈이 너무 쪼달리니까 팔찌도 내가 너한테 건네줄 테니까 어쨌든 좀 어려움을 해소를 하라. 이렇게 피해자가 모두 자발적으로 협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경찰 측은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마도 살해 후에 이제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서 송금한 거 아니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굳이 최신종이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뒤늦게 이것도 자백을 한 거잖아요.
최 씨가 노린 것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볼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전에 대한 뭐 빌려달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목 졸라 살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살인의 고의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나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이제 행사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을 졸랐는데 죽을 줄은 몰랐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되면서 그렇게 네. 되면 사실은 치사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형량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입장이었고 이 최 씨의 이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이럴 리가 사실 없잖아요. 네, 예. 아내의 지인이고 더군다나 이제 팔찌는 돈으로 바꾸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팔찌를 자기 마누라한테 갖다 줬단 말이에요. 금전적으로 그렇게 어려웠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현금만 가지고 팔찌를 그럼 작물로서 왜 처리를 안 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증이 들기는 했으나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강도살인 혐의로 이제 송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강도살인이면 어떻게 되느냐? 무기징역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지금 형량이 시사 같으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강도살인이면 무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또는 뭐 사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고의가 있었으면서 지금 잡아뛰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연관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말다툼 끝에 목을 조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연관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둘 간의 문자 기록, 전화 목록을 다 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인 관계 같으면은 전화 목록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 같은 걸 서로 주고받잖아요. 아내 몰래 만나기도 했어야만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발견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아니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금팔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현금화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방 가면. 이렇게 부인에게 갖다 준 이 범죄자의 심리. 아마도 뭐 최악의 경우 만약에 이게 연쇄살인이다 그럼 살인의 트로피 같은 기능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연쇄살인, 연쇄강간살인 같은 경우에 피해 여성의 물품들을 모아놓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기에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는 연쇄살인으로 입증이 된 사건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해석하는 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사람이 혼인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고 피해자의 이제 후배가 아내였잖아요. 네. 그리고는 아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좀 미안한 감이 들어서 아내에게 선물이다 하고 결국에는 이 물건을 갖다 준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4월 19일 부산에 사는 20대 여성 B 씨도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어요. 자, 4월 12일부터 일주일째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버지. 그런데 그 불길한 예감이 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보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18일 자정 무렵 전주 한 도로변에 들어서는 검은 승용차. 차에서 내려 달아나려던 여성을 한 남성이 붙잡더니 강제로 다시 태웁니다. 전주 30대 여성 강도살인 피의자로 범행 발생 나흘 만에 또 다른 여성을 만난 건데 29살 이 여성은 첫 번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24일 만입니다. 두 번째 피해 여성의 시신은 이곳 완주한 과수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곳과는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두 번째 피해 여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의자를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전주로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검찰에 넘긴 전주 30대 여성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시신으로 발견된 부산 20대 여성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경찰 조사 결과 부산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B 씨 실종 신고가 들어오기 하루 전인 4월 18일 최종적으로 부산이 아닌 전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이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휴대전화가 실종 며칠 전부터 꺼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된 이유는 최 씨가 당시에 용의자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 씨의 차량에서 네. 부산에서 실종 신고가 된 여성 B 씨의 DNA가 최 씨 차량에서 나오다 보니 이 두 사건이 최 씨와 연루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영상에서 잠깐 나왔다시피 부산 여성 B 씨가 최 씨의 차에서 탈출하려는 장면이 녹화가 됐고요. 또 그 이후 최 씨가 여성을 폭행해서 다시 차에 태운 후 목을 조르는 듯한 장면도 녹화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도 또 CCTV에 도로에 붙어 있는 CCTV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 네. 결국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임실이에요. 그런데 전주에서 임실 쪽으로 갈 때는 분명히 차량 뒷좌석에 사람이 쓰러져서 타고 있는 게 이제 모습이 잡혀 있는데 네. 문제는 돌아오는 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뒷좌석에 아무도 없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은 아마도 임실 쪽에 사체를 유기하고 돌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중 수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인근 과수원에서 피해자 B 씨의 시신을 결국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부산에 거주하던 여성 B 씨가 이렇게 전주까지 간 거는 랜덤 채팅 앱 때문이다 이런 언론 보도를 자주 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랜덤 채팅 앱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위험성이 다시금 이 사건에서도 입증이 되는 거다. 이런 네.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안에는 본인의 이제 아이디를 확인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과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부산에 있던 이 피해 여성과 아마 최 씨가 그와 같은 어떤 채팅을 해서 결국은 부산에 거주하던 B 씨가 전주 한옥마을까지 가게 된 과정이었다고 보이고요. 네. 당시에 이제 내용을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한옥마을 관광을 시켜줄게 이러면서 이제 유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됐구나. 불과 4일 간격을 두고 두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최신종. 자,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신상 공개가 확정되기도 전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것은 최신종이 초등학교 시절 씨름 부분 세체급을 석권을 한 씨름 꿈나무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 학창 시절 전주에서 꽤 유명한 싸움꾼으로 이름을 날렸고요. 또 조직폭력배 생활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런 기사 많이 봤는데 최신종에게 구타를 직접 당했다 이런 제보들이 실제로 많이 언론사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릴 때부터 최신종은 폭력성이 굉장히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키는 165에서 170cm로 좀 작은 키였습니다만 술을 마시면은 이 최신종의 폭력성은 더욱더 짙어졌고요. 꼭 사람을 산으로 데려가서 때리다가 그대로 버리고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박 빚이 뭐 수천만 원이었다는 등등 이런 식의 최 씨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런 제보들이 많이 이어졌는데 사실 범죄자들의 이런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제보들이 나오잖아요. 언론에 노출이 되는데 교수님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할 때 이런 제보들이 좀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건가요? 두 가지 모두입니다. 그러나 어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제보들은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전과 기록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검거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기록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이제 여러 번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검거가 된 범죄 행위도 하지만 검거가 안 된 범죄 행위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문제 행동을 해도 전과가 없는 것들은 결국은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보에 나름대로 이제 비중을 두고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 굉장히 흥미로운 게 폭처법 같은 전과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에 네. 이제 적용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 얘기는 오. 조폭으로서 공식적인 기록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 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이제 진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술을 마시면 폭력 행위를 자주 했다. 그리고는 이제 씨름 전력이 있다 보니까 네. 폭력 행위를 할 때는 목을 조르면서 상대를 네. 제압을 많이 했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그런데 우연히도 지금 이 두 사건에서 여자들이 모두 목 졸려 살해된 걸 보면은 이 제보들이 무작정 쓸모없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최 씨가 어릴 때부터 폭력 전과가 있었다. 이런 거는 불확실한 제보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과 관련됐던 전과가 있었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건 초범이었나요? 아니면 있었나요? 아니요,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사건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전과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 2012년도 8월 달에 성폭력 처벌법에 위반되는 특수 강간 행위로 이 기소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도 이 특수 강간이라는 게 그냥 일반 강간이 아니고 예. 단순 강간이 아니고 이게 특수가 앞에 붙었다는 거죠. 네. 아니 특수강간이라고 하는 건 조금 생소한데요. 네, 어떤 네. 내용이었나요? 그 특수 강간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최 씨가 당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할 때였다고 합니다. 2012년도 당시에 23살이었는데요. 네.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헤어질 수 없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가족들을 모두 해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협박한 거네요. 일종의 뭐 스토킹, 심한 네. 스토킹을 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 씨가 여자친구에게 같이 여행을 가자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만 가면 네. 최 씨가 이제 이별을 고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마 어쩔 수 없이 끌려갔겠죠. 그런데 이 여자친구를 자그마치 차에다가 6시간이나 태워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협박과 폭행을 한 것은 물론 성폭행까지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여자친구의 핸드폰에 뭐 여러 사람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남성의 번호를 확인을 하고서는 칼을 미리 준비했던 상태에서 그 네. 칼을 꺼내가지고 네. 명치에다가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을 이어갔다고 해요. 특수가 붙으려면 흉기가 있으면 특수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미리 준비를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돼가지고 아마 특수 강간에 이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여자친구를 목을 조른 상태에서 강간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끔찍하네요. 아니 그럼 2012년에 그런 전과가 있었으면 이거 굉장한 특수 범죄인데 이 특수 강간 범죄라면은 사회에 지금 있으면 안 되고 좀 격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글쎄 이제 네. 이 대목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처벌이 맞아요. 그 의문을 갖게 하는 게 지금 이 사건으로 이 최 씨가 몇 년형을 받느냐 예. 이 최 씨가 징역 3년만 있으면 참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집행유예 5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를 안 간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최 씨가 아마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면 지금 이번 사건에서도 계속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빠져나가면 내가 집행유예로 또 교도소에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심어주게 된 매우 부적절한 판결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형량이 왜 이렇게 적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감경 이유를 뭐라고 달았느냐.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왜 해주겠어요. 무서우니까 그러죠. 무서우니까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그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뭐라고 이제 판결문에다 썼느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벌금보다는 무거운 전과가 없다. 벌금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교도소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게 더 위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죗값을 치러서 교정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 신상 공개 고지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범죄가 계속 진화를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해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상 먼저 보시죠. 경찰은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한 뒤 범행 동기와 함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지난 1년간 통화한 1,148명 가운데 1,099명은 이상 없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49명에 대해서도 신변 안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진행 막바지 단계고요. 49명도 이제 확인 과정에 있어서요. 그것도 조만간 확인할 생각입니다. 또한 전북 실종자 114명은 경찰 조사 결과 최 씨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약물을 복용해서 기억이 없다. 이 약물 복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약물을 복용했다 하더라도 이 평상시 하던 행동하고 별 다른 게 없었고 그 주위 사람들도 약물을 복용했다는 것을 못 느낄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에 올 정도의 약물을 복용했다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심신미약 판단이 나왔을 경우 감형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어허, 이런. 일단 최 씨에게는요,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면 나중에 자식이 커서 그 내용을 알게 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명의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 정작 본인의 자식은 끔찍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네, 자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도 누구의 자식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도대체 자기의 이제 어떤 욕망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게 사이코패스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 씨가 하는 수사기관에서 막 이랬다 저랬다 진술번복을 하고 심지어는 우울증 약을 먹었다 하면서 이제 본인에게 어떻게든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조작을 하고 그리고는 또 자해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그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하고는 매우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람이 정말 주도면밀한 살인자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살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저지른 일인지 교수님이 파악하기에 아마 생각하기에 이 최신종 이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여성을 가차없이 목졸라 살해하기도 하고 목 조른 상태에서 강간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성적으로는 공격적인 사람인 건 틀림이 없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매매가 목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했던 적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물론 뭐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성적으로 굉장히 집착이 심한 사람인 것은 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 중에 막 진술을 번복하면서 심지어는 자살 쇼도 이제 주장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 경향이 틀림없이 있어는 보인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자, 오늘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진실에도 한 발짝 다가가 보는 순서죠. 루머의 루머 시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최신종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는 사실 이 2명의 피해자 말고도 여러 명이다.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앞서 그 최신종의 핸드폰을 아마 추적해서 경찰이 네. 연락이 안 닿는 여러 명이 있었다. 이런 보도 때문에 이런 루머가 나온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지금 지난 1년 동안 최 씨와 남녀 불문하고 통화한 사람이 1,148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또 더군다나 퀵 서비스 업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고객들이 진짜. 이제 네. 전화를 걸어왔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 목록에 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궁금증이 드는 사람들 1,116명을 확인을 해봤는데 신변의 이상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전수조사까지 이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더 이상의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분석한 핸드폰 안에서의 피해자는 더 이상은 없는 거 아니냐. 만약에 핸드폰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루머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신종은 범행 전 이미 우울증 약 과다 복용으로 자살 기도한 전적이 있고 실제로 가족들에게 음성으로 유서까지 남겨뒀다라는 기사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로 이제 최 씨가 아내의 지인을 먼저 살해하기에 이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4일 만에 또 다른 여성을 부산에서 불러다가 살해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내의 지인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자살을 염두에 둔 거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에다가 자살에 필요한 이제 탄이랑 뭐 몇 가지 이제 도구를 싣고 다니기는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시도를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네. 불 피운 흔적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핸드폰에다가 음성을 남겨놓는데요. 1분 40초가량의 음성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느냐. 아내와 자녀들을 잘 부탁한다. 이런 음성 유서를 남겨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 음성을 남겨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뭐 한편으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음성이 어쨌든 이제 남아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울증 약을 먹어서 그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내가 우울증 처방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차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내가 그 처방받은 약이 하나도 줄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해가지고 예. 우울증 약은 먹은 거다라고 주장만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CCTV에 영상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면은 운전도 하기가 어렵고요. 맞아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여성은 도주하는 것을 이제 잡아다가 마구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혀 있거든요. 예. 뭐 우울증 약을 먹은 사람이 그렇게 빨리 도주하는 사람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유치장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편지를 쓰겠다 하고서는 볼펜을 빌려달라. 하고 나서 그 볼펜으로 편지를 썼느냐 그게 아니라 목을 찔렀다고 해요. 자해를 아이고. 했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볼펜이 뭐 끝이 뭉툭하니까 네. 그냥 목에 좀 흔적이 남은 긁히는 자국 이 정도밖에는 남지 않아서 네. 경찰의 수사를 회방 놓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런 종류의 이제 회방 놓는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최신종 살인 사건에 대해서 계속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끝으로 사건 수사에 있어서 어느 점을 좀 주력해서 봐야 된다 하는 점과 또 우리 사회가 또 눈여겨봐야 하는 점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뭐냐,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처럼 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만남을 청하는 그런 식의 플랫폼들은 사실은 익명의 위험도 사실 대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최 씨의 여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으나 그러나 지금 이렇게까지 여성들을 쉽게 만나서 쉬운 여러 가지 이제 문란한 관계들을 맺어왔다면 그렇다면 꼭 살인은 아니더라도 성폭행 가능성은 이제 성폭행이 암수로 숨겨진 사건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성폭행 피해를 최 씨로부터 받으신 분들은 뒤늦게라도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좀 신고를 해주시면 네.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병합하여 정말 받아야 될 처분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선고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최신종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